호남이 깨어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동식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정말 이번 광주 세이브 코리아 여기서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는지를 한번 그 현장을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위원장님께서 연단에서 아주 강렬한 연설을 하셨는데 나의 고향 광주는 사랑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셨는데요. 자, 그런 연설을 들은 광주 시민들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럼 광주 시민들께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무엇보다도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어요. 예, 호남이 이제 피해자 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 피해자 의식이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 의식을 그 보호막 삼아서 외피를 삼아서 반 대한민국의 세력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피해자 의식이 그 반 대한민국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한다. 어허,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호남의 피해자 의식에 기생하는 반 대한민국 세력에게 이용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예, 이승만 박사 그리고 저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호남의 공공장소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장도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어허. 그런데도 정일성 거리 저기 그 북한군으로 남침에 참여했던 정일성은 거리를 예산 들여서 조성하고 공원도 있단 만들었죠.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대한민국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는 그런 비아냥 사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고향 호남을 위해서 제발 이제 호남이 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정체성을 좀 확실히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 정말 저 많은 시민들, 뭐 경찰 추산으로 3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운집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광주에서 대규모 보수 집회가 열린 게 있었나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광주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거 어제 저는 좀 놀란 게 저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고 광주 시민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근데 이제 그분들 그 전반적인 그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보수 집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광주 시내에서 이렇게 대규모 군중이 모인 적이 없었다. 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5.18 당시에도 이렇게 많은 군중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광주 시민들 반응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적대적인 반응이 일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예. 적대적인 반응도 있지만 암암리에 반가워하는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아 반가워하는 예. 왜냐하면은 이건 정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집안 잘 되는 집안이라고. 예. 근데 전라도, 광주, 호남에는 손님이 잘 안 찾아와요. 5.18에 대한 그 좀 공포심도 있고, 예. 그 와도 주로 좌파들이 이제 5.18 어떻게 보면 이제 행사를 하려고 오기는 하지. 사실은 관광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외지에서 대규모 인파가 찾아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광주시내 돌아다녀 봤더니 이 커피숍 음식점 많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건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 그런 것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좌파들은 예. 와가지고 좀 싫어해요. 그런 걸 광주 시민들도 계속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분위기만 흐린다는 식의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야, 광주는 보수는 철저하게 좀 배척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야, 굉장히 반가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세이브코리아 광주 집회에 2030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함께 했었는데요. 예. 이 유튜브 총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면 이게 금남로가 광주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찍다 보니까 건물들이 너무 낡고 좀 허름하다. 이렇게 위에서 높은 데서 찍으니까 한 블록만 딱 벗어나니까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호남 지역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너무 낡은 거 아니냐? 2030 청년들이나 또 광주에
이런 모습을 처음 보신 분들은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이것은 약간 오해 여지도 있는데 네네. 이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워낙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좀 한번 한바탕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집이 너무 낡고 초라한 데다가 어머니가 병들어가지고 나오시더라. 그래서 어허허. 그냥 그런 같이 느낌이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느낌이었는데 음,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그 금남로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열린 금남로는 구도심입니다. 예. 그리고 다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게 좀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데 신도심 가면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거고 음흠. 이건 이제 광주의 어떤 특유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예산을 엉뚱한 데 쓴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정비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예. 이것은 그 광주와 호남의 어떤 저기 내부적인 문제라고 봐야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저기 좀 경제가 낙후되고 그런 것은 옛날에는 요 뭐냐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기업과 시장의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고 기업을 활동을 장려해야 돼 기업이 지방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광주와 호남에서는 굉장히 반기업, 반시장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좀 감사하다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외지분들이 분명히 계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 보면요. 상당히 그래서일까요? 계셨어요. 예, 민주당이 이번 광주 집회가 이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인원을 대규모로 동원한 사기 집회다. 광주 시민은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집회는 5.18 정신을 위배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한 그런 집회다라면서 고발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저는 민주당의 이번 광주 집회에 대한 고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외지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주 현지 분들 많았어요.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광주 시민들이. 아니, 그리고 고발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법조항으로 고발하겠다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비상계엄을 옹호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예. 이걸 옹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이걸 틀어막게 하고 처벌하겠다? 이건 인민의 통행과 여행, 거주 이전,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민주당이 추구하는 게 북한식 사회라는 어허. 반증 아닌가? 예. 아니, 북한에서는 여행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광주 가는 것도 그러면 민주당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이 자들이 좀 미친 거 아닌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광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이 민주당은 미친 거다라고 좀 이렇게 과격한 발언까지 나오시는데요. 끝으로 이번 광주 집회 정말 진짜 광주가 고향이신 분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친다는 거 진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이번에 광주 그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굉장히 저도 이제 기쁘고 그런 자리에서 연단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 좀 쓴소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파들이 광주와 호남을 달래는 스탠스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부하는 우리 아이 착하지 않은 식의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이 호남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여사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김대중, 노무현, 5.18의 가치를 정당성을 인정하는 스탠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5.18이 헌정지수 투쟁이라는 걸 인정하고 강조해왔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좌파의 무기로 5.18이 대한민국 파괴에 악용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번에 세이브 코리아 연단에 올라가서 발언한 것은 호남의 반 대한민국 스탠스에 대해서 이제는 선명하게 선을 긋고 비판을 하고 비판할 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호남 출신으로서 광주 출신으로서 가져오셨던 그 간절한 바람, 제발 광주 시민들이여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데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데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데마이크와 함께 해 주십시오.